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놀드라는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아놀드라는 남성은요, 한 야산의 컨테이너 앞에서 상의가 벗겨진 채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경찰들이 사건 현장으로 왔을 때 이 남자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강도의 소행인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강도가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의 우통까지 벗기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두들겨 패 죽이나? 싶은 거예요. 뭔가 조금 찜찜한 거죠. 과연 강도 사건인 건가? 아니면 혹시 이거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한 살인 사건은 아닌가? 경찰은 혹시나 이 범인이 정신 이상자로 연쇄살인을 벌일 수 있다는 추정하에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바로 다음 날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입수하게 돼요. 사건 당시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의문의 한 남자가요, 사건 현장 근처의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의 집은요, 레이몬드라는 한 남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사건 접수 후에 바로 다음날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갔어요. 똑똑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경찰들이 현관문을 살짝 돌려보니까 문도 열리네? 경찰들은 그렇게 레이몬드 남성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웬걸 들어가서 딱 보니까 집주인이었던 레이몬드 남성 자신의 집 거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누가 이런 거냐고, 왜 이렇게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정신을 어렴풋이 차린 이 레이몬드 남성이요, 어젯밤에 친구랑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를 쳤고 그 순간에 머리가 띵하면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응급차 지금 바로 불러드릴게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머리에 피가 지금 많이 납니다. 아니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해서요. 좀 그냥 집에서 쉴게요. 이 말에 또 경찰은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이몬드 남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살인사건 조사 중일 텐데 누가 또 이 집에 침입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경찰들은요,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다가 다음날 경찰들이 레이몬드 남성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때 깨어났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기절해 있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 근처에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 거죠. 경찰에 신고된 것 또한 다음날 오전이었고 중요한 단서가 입수되자마자 바로 찾아간 거였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어떻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뭔가 이상했던 거죠. 밤새 기절해 있었을 텐데. 당연히 경찰들은요, 이 레이몬드를 첫 번째 용의자로 주목을 했습니다. 이 레이몬드 남성은요, 되게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몸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아버지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뒤에 이 아버지가 레이몬드를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레이몬드 안 반기죠.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발을 들여.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본 아들 레이몬드는 너무 싫은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잊어버렸던 어젯밤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사건의 그날도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아들아, 아비 돈 좀 다오 하면서 돈 요구를 해온 겁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낯짝도 두껍다 진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 타령이야. 넌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당장 꺼져. 그래도 내가 네 아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아비가 좀 힘들어서 그렇다. 돈 좀 줘라. 웃기고 있네.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어. 꺼지라고. 어릴 때는 만만해가지고 그렇게 때리더니 왜? 이제 늙고 힘 딸리니까 때리지도 못하겠나 보지? 가라고. 그렇게 말다툼을 두 사람이 조금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이 레이몬드의 말에 화가 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이 레이몬드 자신의 뒷머리를 강타해서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기절해 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 딴의 머리를 식히려고 이 레이몬드가 창가 쪽으로 딱 다가갔는데 이때 자기 아버지가 컨테이너 앞에서 한 남자를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레이몬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레이몬드는 잊혀졌던 기억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시 떠오른 거잖아요. 이에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이 사건의 범인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요. 라고. 일시적인 기억 장애로 기억이 안 나다가 아버지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때의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고.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범인 잡았다, 이 사건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레이몬드의 아버지 집을 급습해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물었어요. 당신 왜 죽였어? 당신이 죽였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자백해.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는 겁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굴 죽여?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에헤이, 목격자가 있어. 그냥 자백하라고. 다 알고 있어.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목격자예요. 그 목격자가 누군데? 나와보라고 해봐요. 아니, 죽이질 않았는데 무슨 목격자가 있어. 이에 경찰은요, 아들 레이몬드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경찰 3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인 레이몬드는요, 아빠가 죽이는 거 다 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는 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난 죽이지 않았어. 아버지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신고로 잡혀온 아버지.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제2의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 목격자는요, 어리디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경찰들은요, 이 아이한테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가, 혹시 그날 본 남자 얼굴 이 사진 속의 남자들 중에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 중에는 없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황한 경찰들은요, 레이몬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너 이 사람을 그날 본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이 사람 아니에요. 저 그 사람 똑똑히 봐서 얼굴 알아요. 지금 이 사진 남자는 처음 보는 남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 그러나 그 목격자가 본 살인마는 레이몬드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꼬마 아이와 경찰이 신문을 하고 있었던 그때 또 다른 목격자인 레이몬드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레이몬드 얼굴을 딱 보더니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오줌을 막 싸, 경찰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 남자가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에 경찰들은요, 레이몬드를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네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은 거야?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에 대한 복수였나? 하지만 이 레이몬드는요, 계속해서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잘못 본 거예요 라면서 억울하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나 아니라고, 난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범인 맞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사건 추정 시간에 모든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다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범행을 목격했던 레이몬드, 그리고 레이몬드를 범인으로 지목한 또 다른 목격자. 경찰은요, 엇갈린 두 사람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야 했습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이에 경찰은요, 레이몬드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어요. 당신이 아놀드 남성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이 말은 진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무죄를 주장하는 용의자 레이몬드 뿐만이 아니라 레이몬드를 살인자로 지목했었던 이 어린 꼬마 아이의 증언 역시도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본인들의 말이 다 진실이야. 한 심리학 학자분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한 가지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흔치는 않는데 다중인격 도플갱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로서 하나의 몸을 두 개의 영혼이 나눠 쓰는 일종의 돌연변이, 영혼의 돌연변이 같은 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 분리된 이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체를 오롯이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다중인격 도플갱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아놀드의 죽음이 이 레이몬드 하나의 영혼을 공격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한 또 다른 레이몬드 영혼의 계략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인격이 이 몸체를 오롯이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격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민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이건 또 뭔 개소린가 싶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인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단서가 없었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또 다른 레이몬드의 다중인격 도플갱어를 찾기 위해서 레이몬드 주위에 이제 잠복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잠복 근무를 했음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또 다른 목격자인 이 꼬마 아이는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나쁜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의 물건을 훔친 것 같았어요. 죽은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곧 화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쁜 아저씨가 친구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레이몬드 집 안에서 죽은 아놀드의 만년필이 떡하니 나왔네. 꼬마아이가 그랬잖아요. 나쁜 아저씨가 물건을 하나 훔친 것 같았다고. 죽은 피해자가 되게 화가 나 보였다고. 사실 이 레이몬드가 손버릇이 되게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그렇게 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던 거래요. 자꾸 뭘 어디 가서 훔쳐오니까. 이 모든 걸 알게 된 경찰은요, 레이몬드의 집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의 집 안에서 수십 개의 만년필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그 만년필에는요,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다 달라. 레이몬드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 레이몬드는요, 그거는 내 취미예요. 친구들한테 다 선물 받은 건데 그 쓰여진 이름들은 이제 선물을 해준 친구들 이름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만년필에 쓰여진 이름들이 3년 전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사람들 이름인데 친구들이 다 그러면 실종되거나 살해됐나?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석연찮은 증거품들이 발견됐음에도 계속해서 레이몬드는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난 안 죽였다고, 아무 짓도 안 했다 라면서 억울하다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경찰들이요, 그래, 너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너를 의심하지 않아. 아가야, 이리 오렴. 나한테 와서 얼른 안기렴 하면서 옛날에 레이몬드의 아버지가 레이몬드를 학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제스처를 경찰들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일로 와서 아빠한테 안겨. 이러면서 경찰들이 갑자기 행동을 좀 다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이몬드가요, 갑자기 눈빛이 싹 돌변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막 당황을 하면서 막 주위를 막 두리번거려. 그러더니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경찰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결국 아놀드를 죽인 살인범은 레이몬드가 맞았습니다. 늘 자신을 의심했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당했던 레이몬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할 거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만년필을 자기가 훔친 게 맞아. 자기가 훔쳐놓고 상대편이 야, 네가 가져갔지. 네가 만년필 가져갔잖아 라면서 의심을 하면 거기에 완전히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옛날 시대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오작동을 했던 걸까요? 레이몬드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했을 때 진실로 나왔거든요. 이 이유가요. 이 레이몬드가 자기가 잊고 싶은 기억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진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치 의심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기억이 진실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했을 때도 진실로 나왔던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만들어진 이 기억이 진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요, 어떠한 최면이나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한 박사분에 의해서 밝혀진 이 사건 때문에 위조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범인이 기억을 위조시키는 과정이 직접 경찰들 눈에 목격이 되면서 법적 증거로 효력까지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씩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엄청 옛날에 되게 사소한 기억인데 이게 진짜 일어났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기억인 건지 헷갈리는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당시 뭐 3발 자전거나 4발 자전거를 같이 모여서 막 타다가 한 친구가 좀 높은 곳에서 잘못 타가지고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가 이제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고 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지면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냥 이렇게 막 좀 팔 좀 부러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기억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기억 있으시지 않나요? 이거 나만 그러나?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한 위조 기억 증후군에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